현직 대한민국 야당의 총수와 전직 대한민국 야당의 총수 보면은 굉장히 누추하고 비루하고 참 참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독회 김진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자신만만해하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지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지금 비대위가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신당 한 발짝 물러나고 주춤하긴 했는데 여전히 상수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정치독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모양새인데 김여사 리스크 등 험난한 과제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조금 숨죽여 있다가 지난 19일이죠. 19일 날 기자들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지의 길. 본래부터 길이라는 건 없었다. 함께 여럿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맡겠다는 거고요. 정치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뭔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패로 가는 것이지 자신감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한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던지는 그런 정치적인 멘트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기자들이 자꾸 물었거든요.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딱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친 이재명 쪽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 여러분에게 뭔가 이 질문을 자꾸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맹종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난해에 검찰총장 시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세 번째가 좀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역시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김여사 리스크거든요. 김여사 리스크는 사실은 이 오래전부터 줄리 파동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마다 다 받아쳐 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명품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코너에 몰린 측면이 있어요.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이 김여사 리스크를 총선 호재로 사용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에 말려들 수는 없거든. 말려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가 또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용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들으니까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면 이건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고 중계방송을 하는 이런 식의 특검은 그야말로 총선을 김건희 특검으로 치르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에는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총선을 앞두고 상특검을 주장하거나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받겠다. 받는데 이것을 좀 악법을 뜯어 고치면서 총선 이후에 좀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이렇게 받아치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영장 기각 땐 나라 구했다. 이번에는 사법부가 사망했다. 같은 판사 두고 모순 아닌가요? 같은 유창훈 판사거든요. 중앙지검의 영장 담당 판사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 기각 결정을 할 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구치소 앞에 나와가지고 지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유창훈 판사를 영웅처럼 만든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창훈 판사 완전히 이건 좌파 판사라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맹공을 했죠. 이번엔 딱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구속될 일이 없다 했는데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건 의용 판사다,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유창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높이 떠받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판사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칭송이나 비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현직 대한민국 야당의 총수와 전직 대한민국 야당의 총수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다가 두 사람의 범죄 혐의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누추하고 비루하고 참 참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이 일단은 기각이 됐던 이재명 대표와 달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검찰을 상대로 자기 책임처럼 선전포고를 해가면서 무수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앞에서 농성하고 자진출두하고 단식 농성하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끝까지 버티면서 하다가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사유가 뭐 단순하게 돈봉투 300만 원씩 20개를 만들어 갖고 연등한석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법입니다. 대포폰을 차용폰을 사용했거든요. 차용폰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가 정치 후원금을 받았던 거. 그냥 고향 후배의 사업가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했다가 갔다 나온 뒤에 불과 1시간여 만에 1억 원을 입금시키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수사가 좀 억제해 오니까 결국 차명폰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뭔가 무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무마를 했느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돈을 준 것이 결국은 이건 싱크탱크고 내가 민주당에서 참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선의의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 송영길이가 자기가 기자들한테 밝힌 겁니까? 안부 전화하는 거 가지고 협박하고 회유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부 전화를 왜 차명폰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송영길 자신이 먹고 사는 창구가 돼버린 거죠. 은행 창구. 그래가지고 한 7, 8억 원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보면은 정말 추잡하고 비루합니다. 그런 것들이 꽉 깔려 있는데 민주당은 바로 직전 대표였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당적을 떠났기 때문에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됩니까?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친명계에서 헛된 욕망, 윤석열 앞잡이 등 극렬한 비난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또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그렇게 탈당하거나 신당을 만든다는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비루하게 만들고 좀 외톨이로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줄이를 틀거나 외톨이 작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의 지도부의 지지 세력들이 그런 SNS나 야외, 장외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친명 그룹을 건드리는 것, 특히 이재명을 건드리는 것, 이재명에 반하는 것들에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이낙연이 된 거죠. 이낙연 대표가 김부겸도 만나고 정세균도 만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원외 조직들은 지금 새로운 창당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 40%의 호남 지분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용 재판의 판결이 1심 선고가 났고 김은섭에 대한 판결이 1월 달에 이루어지고 정진상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특히 위정교사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뭐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도부를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공유하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철통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친명 호위무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에 공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거,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극렬하게 이재명을 옹호하고 이낙연을 비난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아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비대위의 모습이 국민의힘에서는 갖춰질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신당이 실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변수들이 어느 구체적인 팩트로 모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연말에 이 차분한 시절이 정치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